WHO하고 합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선포가 되지 않은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동조사반에 참여하신 세 분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 가능성, 또 그것을 선포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는 조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제 치료가 안 된다든가, 두 번째는 다른 나라로 지금 환자가 지금 나간다든가. 네,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게 평가돼, 시간 때문에. 우리 정혜관 교수님,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공공기관, 지하철, 음식점 가는 거 불안해하는 것은 역시 이제 지역 감염, 지역 공기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병원 내에서의 증폭, 또 병원을 매개로 한, 또 병원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 감염의 가능성은 조금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신 거죠? 현재까지 이제 그 원내 감염의 그 기전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들은 배제하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이나 WHO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동의 경우에 봤을 때 지역사회 대규모의 지역사회 유행이 있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감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포텐셜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 있고,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당연히 대비는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지역사회 감염의 전면은 아직까지는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미 교수님, 지금까지는 1번, 14번, 15번, 16번 이게 수포전파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말하면 평택성모병원이 있고 삼성병원이 있고요. 이게 이제 주요 뭐라고 할까, 유행의 진원지가 됐던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또 3차 유행이 될 수 있는, 증폭될 수 있는 병원이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한번 지금까지 그 검토되신 내용 가운데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 네, 그 이외에도 사실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슈퍼 전파자 많은 20명 이상, 30명 이상 그 전파자가 또 생길 수 있을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 10명 이상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몇 개 병원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몇 개 병원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삼성하고 관련돼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대규모 진원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도 저희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는 더 슈퍼 전파자가 되거나 그런 진원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있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조심스러우신데, 지금 정부의 발표 또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가운데서 자꾸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는 물론이고 이 의료 당국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비도 하고 할 텐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말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아닌 기저질병이 없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지금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전파가 되고 이런 사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거의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분인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고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 중에서 50대까지 있었고요. 그 사망자 중에는 그 굉장히 고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까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일단은 고령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보건당국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선생님이 아니라 보건당국이나 정부가 참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발언들이 너무 많이 속출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 21일 날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께서는 국민들이 메르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21일 날 보건당국 브리핑 당시에는 안명옥 중앙의료원장께서 전염력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 21일 날 보건당국 브리핑 당시에는 64명으로 한정한 이유는 여러 수준으로 볼 때 합리적이다. 범위를 강력하게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월 1일 날은 권준욱 중앙메르스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이 아직까지는 3차 감염이나 다른 형태의 감염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문현표 장관 답변은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내일이나 모레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보건당국의 희망적 관측과 이 낙관적 전망이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전망이 아니라 2선, 3선을 대비하고 상황을 좀 더 근본적으로 국민은 안심시키더라도 보건당국은 굉장히 철저한 2선, 3선의 방어망을 갖고 그물을 크게 쳤으면 틀림없이 이것이 지금